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서정욱 변호사,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나흘 앞으로 나왔습니다. 검찰에서 나온 좀 속보부터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필요하면 고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필요하면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었는데 선 변호사님, 어제까지만 해도 압수수색은 별 필요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검찰이. 그렇죠. 저는 항상 방송에서 예. 청와대는 이제 그 압수수색을 못하고 예. 사전은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랬죠. 왜냐하면 이게 청와대는 못하는 게 경호실장, 비실장이 그대로 있어요. 예. 따라서 이게 그 군사시절 그 명분이 똑같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예. 저는 이게 청와대는 꼭 필요하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우병우 수석, 예. 민정실은 꼭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못하는데 사전은 그동안 전부 이게 방치가 돼 있었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증거를 인멸할 거란 뭐 없기 때문에 저는 안 한다. 예. 필요 없다 이래 봤는데 아마 이게 저것도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면 고려 본다는 거는 좀 이게 이거 안 하는 데 대한 비난 여론이 좀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게 그런 어떤 의례적인 말이 아닌가. 예. 지금 이게 해봤자 뭐가 나오겠어요, 사저에서. 그렇죠. 자택을 박 전 대통령이 4년여간 비워놨기 때문에 그게 그렇죠. 뭔가가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삼성동 자택으로 박 전 대통령이 들어간 지 6일째가 되는 날인데 정 의원님, 이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심신이 쇠약해져 있고 건강도 썩 좋지 않다. 사실상 갇혀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그게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네. 그냥 본인이 그냥 나오셔서 이렇게 바람도 쐬고 예.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물론 바깥에서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시위를 하고 있고 또 언론이 뭐 여기저기서 언제 어떤 장면을 네. 또 포착할지 모르니까 상당히 이제 위축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이 크시겠지만 그래도 그냥 자연스럽게 본인이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고 예. 또 억울하다라는 입장 아니십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저 재판에도 대비를 해야 되고 검찰 조사에도 이제 응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 더 이렇게 그 의연함과 당당함 본인이 억울하시다고 하셨으니까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을 보고 의외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상당히 소심한 측면? 예. 그런 것도 있으신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예. 지금 저 자택 맞은편에 건물 옥상에도 카메라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창문도 못 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딱하죠. 예. 뭐 기자들은 기자들대로 딱하고요. 예. 기자들도 어느 한 언론사에서 만약에 사진을 찍어서 게재되면은 그건 특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언론사 기자들은 거의 회사 가서 그냥 봉변을 당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서로 못 내려가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치열한 경쟁. 옛날에 왜 우병우 민정수석 그 조사받을 때 팔짱 끼고 있는 사진 찍어가지고 예. 그 기자는 특종상 받고 그 굉장히 상 많이 받았죠. 반대를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론사는 언론사대로 딱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대로 딱한 형편인데 청와대 경호실에서 언론사에 협조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근데 그건 뭐 좀 언론사 생리를 잘 모르는 거죠. 언론사 예. 생리는 끝까지 해서 뭐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금방 정 의원 말씀대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너무 커튼만 치지 말고 예. 오히려 좀 마당이나 이런 데 좀 나와서 좀 산책하는 모습도 좀 보이고 예. 지금 검찰에서 굉장히 지금 강경 모드라는 거 아니에요? 예. 저 김수남 검찰총장이 내가 주인 검사다. 뭐 봐주는 거 없다. 예. 끝까지 수사한다. 뭐 이래서 뇌물죄도 지금 적용하겠다는 입장이고 예. 여차하면 뭐 구속영장까지 발부한 입장인데 검찰에서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게 대국민 여론이거든요. 예. 여론에 의하면 전 대통령이 나갔지만 좀 반성하는 모습, 뭐 좀 소탈하게 내려앉는 모습, 모든 걸 내려놓는 모습,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좀 변한 게 없어요. 지금도 삼성동 사저에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이영선 행정관, 예. 그리고 윤전추, 뭐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옛날에 비선 뭐 보안 손님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 분인데 예. 지금도 내내 똑같이 하잖아요. 예. 이영선 같은 사람은 경호관인데 자기 경호관 안 하고 지금 보안 손님 지금도 싣고 다니고 있고 예, 예. 윤전추 이분은 사표를 낸다는 사람이 지금 휴가를 내 가지고 또 사저를 돌보고 있고 예. 사저도 아니고 자택이죠. 그러니까 옛날하고 너무 똑같으니까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도 조금 수사하는데도 좀 구속영장 청구라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불구속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예.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이 너무 변한 게 없다는 면에서 좀 안타깝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인 유영하 변호사가 자택을 찾았습니다. 뭐, 물론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는데 그 모습 한번 좀 보고 오겠습니다.
내리시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리. 막을 내리는 거 있어. 변호사님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무슨 일로 여기 오셨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논의하려고 오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여기 뭐 무슨 소환 뭐 조사 대비해서 여기까지만. 네, 여기까지. 유영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일로 오셨어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한 말씀만 해주시고 한 말씀 가세요. 해주세요. 네,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매일 오시기로 한 거예요? 네, 어떤 말씀 논의하실 사건 건가요? 때문에 오신 건가요? 저희가 알기로는 유영하 변호사가 직접 박 전 대통령과 얘기를 하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 같은데 검찰에서 이렇게 강경한 분위기를 알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예. 알죠.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나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예. 이제 뇌물죄 관련해서는 검찰이 SK 임직원들을 지금 전현직 임직원들을 불러서 조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말은 삼성뿐만 아니라 SK나 다른 회사의 뇌물을 건넨 부분도 함께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또 예. 뭐 서정욱 변호사는 들어오기 전에 얘기하면서 구속이 99% 구속영장 발부는 99%다. 뭐 구속영장 신청이죠. 청구요. 청구. 예. 청구는 99%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지금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는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리적인 논쟁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을 것 같고요. 예. 이게 이제 본인의 통치 행위였고 선의로 했다는 말을 계속 강조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본인이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누구를 일방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라는 논리를 펼 텐데 예. 문제는 검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순실과 헌재 재판관들의 판결에도 예. 최순실과 박근혜가 공동으로 기업에 압력을 가해서 임원도 취업하게 만들었고 또 거기서 돈을 빼내는 그런 예, 역할도 했다고 하는 부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예. 쉽사리 그 부분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제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구속 가능성을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범구 변호사가 어제 저희 빅5에 출연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명확히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 한번 좀 듣고 오겠습니다. 당연히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예.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도 하고 있고 말씀도 다 드렸습니다. 어... 전혀 뭐 얘기 안 하고 있고 그런 게 아니고요. 당연히 그건 고려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법적으로 당연히. 예. 그 상황, 그 구속까지도 상황을 감안해서 지금 준비를 그렇죠. 하고 당연히 있다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저희가 적어도 법적으로는 뭐 특별 대우를 요구한다든가 더 나은 대우를 요구한다든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최 교수님이랑 손 변호사 말을 종합하면은 저거를 피하는 게 구속을 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첫째 목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저는 이게 아까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게요. 세 가지 이유인데 예. 첫째는 이제 이거 구속 요건 중에 첫째가 범죄의 중대성이에요. 예. 근데 이거 박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뇌물죄 있잖아요. 이게 1억만 넘으면 10년 이상입니다. 예. 따라서 이게 그 범죄가 상당히 중대하다는 게 첫째 이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증거 인멸이거든요. 예. 근데 현재 그 대통령은 전부 이게 부인하고 있잖아요. 이게 부인한다는 거는 바로 증거 인멸의 가장 중요한 게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자백을 하면 굳이 이게 증거를 인멸할 필요 없잖아요. 연결되는군요. 따라서 이게 저는 이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게 이재용 회장이나 공범자의 구속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 뇌물 준 사람은 5년 이하로 가벼운 범죄거든요. 근데 뇌물을 공유한 가벼운 사람이 구속돼 있는데 예. 우리 이게 받은 분이 불구속이 된다면 전액의 그 법 앞에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저는 이런 세 가지 이유로 검찰에게 청구할 수밖에 없고, 예. 다만 이게 법원에서도요. 이미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이게 그 소명이 된다 해가 발부했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게 발부 가능성도 50% 넘는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속보를 좀 전해드리면 오늘 장시호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나왔는데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국민께 사죄해드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시호 씨, 조카인 장시호 씨에 대해서도 선처를 부탁했다고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최순실 씨도 조금 태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동안에는 뭐 거의 다 우기고 그랬죠. 뭐 내가 뭐 잘못했냐 이렇게 거의 뭐 대들듯이 했는데 예. 이번에는 좀 국민께 사죄하고 뭐 대통령 탄핵되는 날 대성 통곡을 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예. 자기가 목이 어떤 쉴 정도로 제일 먹었다는 거죠. 의존했던 대통령이 그 탄핵에 기각이 되면은 다시 본인도 살아날 걸로 많이 기대를 했는 모양인데 예. 이제 그 마지막 동학끈까지 끊어졌으니까 지금 또 국민께 사죄한다는 말을 하고 자기한테 어떻게 보면 많이 좀 그 불리한 증언을 한 장시호 씨 조카에 대해서 선처를 부탁했다는 거는 예. 상당히 많이 태도가 좀 바뀌었다. 탄핵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보호막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 재판정하고 그 대립해서 좋을 게 없다. 예. 어떻게 보면 낮은 자세로 임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가족 외에도 이제 접견이 이제 금지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 한 번밖에 못 만났다니까 소통 창구를 열어달라고 오늘도 부탁을 했는데 예. 좀 면회나 뭐 이런 거 좀 서적이나 뭐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게 좀 허용해 달라. 뭐 예. 이런 또 뜻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아니, 서 변호사님, 장시호 씨에 대해서 선처를 부탁한 거는 어떤 특별한 전략적 이유가 있는 겁니까? 뭐 저도 이게 그 금방 속보로 들어가 자세한 거는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 이게 그 선처를 부탁하는 거는 이렇게 그냥 부탁만 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뭔가 이게 어떤 구체적 사실에서 내가 다 했고 예, 장시호는 예, 이게 그렇죠. 그냥 뭐 했고 예. 이런 구체적 내용이 있어야지. 예. 그냥 선처만 좀 해주십시오. 예. 이건 이게 제가 보기엔 뭐 그냥 어떤 쇼, 동정 여론을 위한 이런 거에 불과하지 않을까. 예. 뭔가 이게 팩트를 자기가 안고 와야 진정성이 되잖아요. 없다. 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보니까 대통령의 파면을 만드는 원죄를 사죄한다 그랬어요. 원죄. 원죄 그러면은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성경 말씀에 아담과 하와거든요. 네.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겠다고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아요. 단지 지금 한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태도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장시호에 대해서 선처를 부탁한다 그랬는데 솔직히 지금 그 구속돼 있는 사람 중에 가장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바로 장시호 아닙니까? 그렇죠. 횡령과 네. 관련해서 그거 변상하고 지금 맨날 그러셨잖아요. 유해로 해갖고 나올 네. 가능성이 매우 수감 크다. 기소도 안 그러니까 본인이 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어쨌든 그런 식의 법적인 어떤 타당한 그런 어떤 그 처벌을 받을 것이고 그게 최순실에 비하면 선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장시호의 선처를 부탁한다고 울먹이면서 한 얘기가 바로 자기 딸 얘기예요. 정유라에게. 그러니까는 장시호를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내가 내 딸을 보지도 못하고 내 딸이 덴마크에서 저러고 있는 게 얼마나 애절하고 마음 아픈지 예, 아느냐. 예, 예. 그러면서 판사한테 감사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글쎄요, 물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지만 예. 워낙이 전략적인 여성이다 보니까 그런 해석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팩트를 보니까요. 예. 우리 그 법정에서 최순실 씨는 전부 이게 자기는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있잖아요. 예. 거기하고 전혀 무관하다. 예. 전부 이게 장시호고 다 한 것처럼 증언한 게 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그게 오전까지 한 증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갑자기 선처해달라.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전부 이게 팩트를 그럼 자기가 다 했다고 안고 와야 되는데 그게 예.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재판관들한테 자기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전략적인 발언이라고 보고요.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됐잖아요. 그러고 탄핵이 되고 나서 본인을 보여줄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예. 최순실이 어떤 형태로든 변화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게 박근혜 대통령을 공개에 빠뜨릴 수 있는 증언이라도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저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리에 있을 때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최대한 보호해서 본인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길을 열려는 노력을 했을 텐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되면서 더 이상 그걸 보여줄 수막이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결국 최순실 입장에서는 본인도 살아야 되겠다. 예. 각자 도생의 길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에 가서 조사받는 동안 모든 일은 최순실 혼자서 꾸며서 한 일이라고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예. 본인이 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각각이 서로가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를 공개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볼 수 아니, 그럼 있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되면은 지금 최순실 씨하고 대질 신문 가능성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 21일은 좀 힘들게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조사 시간을 보면 옛날에 이게 노무현 대통령은 13시간, 예. 그는 오후에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은 27시간 했거든요. 예. 중수부에. 근데 제가 알기로 이번에 그 9시 반에 가잖아요. 예. 근데 그 신문사항이 이번에 혐의가 13개예요. 예, 그렇죠. 그렇게 신문사항이 제가 알기로 최소 300개 이상 될 거고. 그럼 이게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이게 그 대질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예. 근데 본인 묻기에도 시간이 촉박하지 않을까. 새벽까지 가야 될 텐데, 그래서 아마 대지를 뭐 다음에 할지는 모르지만 21일은 이게 시간적으로 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확인하는 거니까 그것만 하는데도 시간이 좀 부족하려니까 그것까지 못 간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게 범죄 혐의가 13개인데 예, 하루 만에 되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하루 만에는 안 되지만 결국 어느 순간에는 대지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이론적으로 죄수의 딜레마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관계는 아주 정확한 죄수의 딜레마 이론에 아주 딱 맞는 사례가 될 거예요. 아. 왜냐하면 송경규 변호사가 뭐라 그랬냐면
보니까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많은 대화를 해보니까 최순실이 한 일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으셨다는 식으로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예. 최순실은 뭐 내가 안고 가겠습니다. 원죄가 어떻습니다.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럴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발을 담그지 말고 나는 부탁받아갖고 돕느라고 나라를 위해서 하고 얘기 좀 해준 것 뿐인대로 나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려면 대질을 해야 되고 그렇죠. 대질을 하기 전에는 그럼 상대가 이 얘기를 할까 말 서로 굉장히 깊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게 예, 예. 우리의 추정 아닙니까? 그럼 재수의 딜레마가 이미 시작된 거죠. 최순실 씨도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거를 따랐을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런데 예우 문제가 국민적인 관심사이기도 하고 검찰이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일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 뭐 각별히 신경을 쓰겠죠. 예. 지난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 때 예. 그때 수사했던 사람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했잖아요. 그렇죠. 담당 과장으로. 그때 지금 후보로 나온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그때 배석을 했는데 네. 그때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보고 노무현 씨라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 후에 얼마 후에 유명을 달리했지만 예. 그때 받은 자존심의 상처 이게 엄청 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멸감 같은 거 많이 느끼고 그래서 이번에는 각별히 해서 처음에 중앙지검장 방에 가서 예. 뭐 티타임도 좀 갖고 이영렬 방에 가서 티타임도 갖고 예. 또 호칭도 뭐 박근혜 씨라고 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뭐 이렇게 좀 해줘. 우리나라 왜 국회의원 하루도 못하고 당선되고 날아간 사람도 평생 의원님 하라면 제일 좋아해요. 그렇죠. 예, 장관 하루 한 사람도 평생 장관이라고 하면 좋아하고. 예,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예우.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꼭 부르고 예. 식사 같은 것도 아마 좀 각별히 좀 신경 쓰지 않겠느냐. 특히 또 예. 여성이잖아요. 여성이니까 여성 특유의 좀 불편함도 없이 거의 층이 자체가 화장실이나 뭐 샤워실도 따로 없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번 조사가 어떻게 보면 한 20시간이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예. 13개 항목, 수사 항목을 수사하다 보니까 이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질문만 하는데도 몇 시간이 걸릴 정도인데 물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시인은 잘 안 하겠죠. 여태까지 예. 지난번에 정규제 TV에서 나온 대로 뭐 상상과 추측으로 쌓은 사상 누각이다. 뭐 진실은 밝혀진다. 뭐 완전히 엮인 거다. 뭐 이런 논조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수사가 좀 싱거울 수도 있겠지만 예. 그래도 13개 항목이나 때문에 굉장히 길고 그 사이에 좀 예우는 어느 정도 각별히 예. 좀 신경 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칭은요. 저는 이게 좀 달리 보는 게 이번에는 이게 반드시 녹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형소법이 그렇죠. 개정이 돼가 통지하면 녹화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검찰 편람에 보면 반드시 이게 피의자라고 호칭하게 돼 있고요. 예. 근데 옛날에 옛날 조사 때는 반드시 피의자라고 호칭하게 돼 있습니까? 물론 이게 법은 아니지만 예. 그 실무 지침이 그렇습니다. 근데 조서에는 반드시 피의자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보면 호칭은 전 대통령 쓰면서 조서에는 피의자라고 표시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 녹화가 되면서 전 국민이 다 보고 예. 여기에 그런 개정이 됐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피의자라고 부를 가능성도 저는 예. 이게 전혀 없진 않다. 예. 이렇게 봅니다. 옛날 그 전례하고 다르게 원칙대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저희가 잠시 전에 자료 화면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소환되는 그 버스를 항공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만큼 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나와서 이동하고 들어가 있을 때도 계속적인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뭘 먹는지, 예, 뭐 하는지. 예. 그러니까 지금 그날 21일 당일날 9시에 아마 삼성동을 출발해서 예. 5.5km 정도 되거든요. 서울중앙지검까지 이동하는 장면을 언론들이 계속 따라가서 따라가겠죠. 보도를 할 거예요. 예. 지금 사저로 옮길 때도 그때도 그 자택으로 옮길 때도 계속 따라붙어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서 포토라인에 서서 일단 사진을 찍게 될 것 같고요. 기자들이. 그리고 질문을 한두 개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13층으로 거기서 올라가서 소회는 조금 얘기하게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지금까지 왔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고 노태우 전 대통령도 발언을 하셨어요. 예. 한마디는. 그래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한마디 정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13층에 가서 특수본 간부들 아마 이영렬 중앙지검장일 가능성이 높은데 예. 티타임을 하죠. 그게 이제 예우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일단 좀 릴렉스 하시도록 기회를 주는 거고 그리고 나면 이제 원래는 7층에서 조사를 받기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가 나왔었죠. 예. 형사 8부나 아니면 여성 아동 범죄 조사부에서 그런데 이걸 10층으로 바꿨어요. 예. 바꾼 이유가 뭐냐면 10층에는 보안 키나 열쇠를 열고 들어가야만 되는가 검찰에 중앙지검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일부만 갈 수 있는 장소예요. 예. 그만큼 외부의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게 해주는 그게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예. 아마 그쪽 10층에 가서 외부인과 마주칠 가능성을 낮게 만들고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예우를 예. 받을 것 같습니다.